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는 TV, 신문, 라디오마다 크리스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잇단 악재에 휩싸였습니다. 브릿지 게이트 의혹이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고 이어 재빠른 행보로 포트리 타운을 방문하며 문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재선을 위한 구호기금 유용 의혹에 또다시 휘말리면서 이미지를 추락시킬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의 이미지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는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지난 15일 퀴니피액 대학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그의 이미지는 전체 54%가 지도자라고 답했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데는 5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40%는 그를 악당, 골목대장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했던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의 이번 악재들이 거울이 되어 앞으로의 행보에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이민사도 100년을 넘겼습니다. 111년 전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한 102명의 이민자로 출발했던 미주 한인사회가 이제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는 커뮤니티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주최한 제54주년 뉴욕 한인회 방과 미주 한인의 날 연례 만찬 행사는 화려한 모든북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어메이징 코리아라는 주제로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대한민국 발전사의 기적을 되돌아보며 어메이징 코리아 행사를 통해 미국에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한인은 우리의 자랑스럽고 경이로운 한민족의 얼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인 입양인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초청돼 미국에서 사는 입양인들에게 한민족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More importantly, for welcoming Korean adoptees as part of the local Korean community. And for presenting all of us in attendance tonight with this really significant opportunity to open our minds and our hearts as fellow New York Koreans and supporters of the greater New York Korean community.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인회가 선정하는 올해 한인상 대상은 KACF 공동 설립자인 홍준식 박사가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 커뮤니티 봉사상은 황미강, 송금주, 강성권, 원건재 씨에게, 공익발전 특별상은 박윤영, 민병갑, 이강호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좌니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과 아서 플러그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 디렉터, 스티븐 카발로 위안부 초상화 작가는 외국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와 한미 친선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이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공식 선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유시현 한미 친선협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방인이나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아닌 이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며 애국자가 됩시다. 버겐 카운티와 연방 하원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한인상은 박화영 인코코 대표가 받았으며 지역사회에 공헌한 각계각층의 한인들에게 공로상도 함께 수여됐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연방 하원이 지난 2007년 하원에서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을 일본 정부가 준수하도록 미국 정부가 독려할 것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인권 문제로 인식한 의회가 미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하원이 전체 회의를 열어 2014년 행정부 통합 세출 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07년 연방 하원이 결의한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미 국무장관이 독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미 의회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연방정부 등은 세출 법안 이행에 있어 상하원 국무부 세출 법안 보고서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어 행정부는 정치적 차원에서 이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도 이번 주 중에 세출 법안 표결을 할 예정이며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은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의회 내에서 대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2일 뉴욕에 도착한 조 이사장은 영사관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고 동포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제7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취임 후 처음으로 뉴욕 한인사회를 찾았습니다. 한인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한인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2시간여 진행된 오늘 간담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선천적 복수 국적법 문제. 다수의 단체장들은 현행 복수 국적법이 재외국민 2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빠른 제도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조 이사장은 현 정부의 핵심 화두인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외국민들의 참여가 필수 요건인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미국 방문하는 의원들이 사실은 각지에서 다 듣는 그 민원, 제일 가장 큰 민원이 이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굉장히 불합리한 이런 법 때문에 피해보는 동포들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전달하고 어텐션을 이렇게 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인들의 주류 사회를 위한 정치력 신장과 유권자 등록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묻는 질문엔 재외동포재단과 정부에서도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또 살기 위해서 또 정치인 포럼이라든가 또 미국 전역에서 그런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이 서로 어떤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어떤 그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면은 지원을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이사장은 오늘 저녁 플러싱에서 열리는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후 내일 다음 행선지인 LA로 떠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구한말 갑신정변의 주역이자 독립신분을 창간한 서재필 박사는 개혁적 재미 독립운동가면서 한국인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서 박사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지난 금요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재필 박사가 살아생전 남긴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다큐멘터리가 상영됩니다. 서 박사 탄생일인 지난 7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기념식에 이어 지난 금요일에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파인 플라자에서 서재필 박사 탄생 1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회장인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은 계몽주의 선각자로 민족의 방향을 제시한 서재필 박사의 정신을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서재필 박사님의 그 투철한 정신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 민족에 바쳐왔던 그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새로 개척된 이 나라에서 우리 민족의 국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펠팍 인근 고등학생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서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서박사의 일대기를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재필 재단은 기념식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미 의정국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서재필 박사 기념 목표 2종이 1월 중 발행되며 음악회와 강연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돌연시 의원직을 사임한 제이슨 킴 뉴저지 펠팍 부시장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부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주성훈 기자입니다. 카운슬 멤버요, 팔리사이드 파크 카운슬 멤버에서 이제 리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제이슨 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부시장이 건강상 등의 이유로 10년간의 시의원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턴 펠팍 도서관 부관장으로 부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충전을 위해 시의원직에서 내려온다던 그가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풀타임 도서관 부관장에 임명된 것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부관장 직책은 원래 타운에 없던 것으로 이번에 김 부시장을 앉히면서 타운에서 만든 직책입니다. 연봉도 5만 5천 달러로 무급직 봉사직인 시의원과는 다르게 유급직입니다. 이 때문에 타운 내 정치 세력에 등 떠밀려 시의원직을 사임하고 그 대가로 도서관 부관장직을 임명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김 부시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모든 의혹들을 전면 부임하고 밝힌 가장 큰 사임 이유는 한인 시의원의 세대 교체입니다. 현재 타운 내 현저히 낮은 한인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5명 시의원 자리에 2명 이상의 한인 시의원이 자리하기 힘든 상황. 부시장을 겸하고 있는 자신이 시의원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그 자리에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한인 시의원이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그러는 동안에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타운이나 정치나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빨리 자리를 넘겨주는 게 낫지 제가 자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도서관에 없는 직책을 만들어 꽂아 넣었다는 이른바 낙하산 직책에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여기서 옛날에 일하셨다가 관두신 그 칠드런스 북 스페셜리스트 하시던 분 그 자리를 갖다 테이크오버하게 되는데 대신 이제 여기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한국 분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하게 될 수 있으니까 부관장이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주신 거죠. 고맙게도.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이유로 10년간의 시의원 자리에서 내려온 제이슨 킴 펠팍 부시장. 하지만 이로써 드러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한인 정치력 신장과 유권자 등록의 필요성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한인 인구를 자랑하지만 한인 유권자 수가 20%가 채 안 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유권자 등록이 이뤄질 때 이런 정치적 의혹과 반목이 사라질 것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퇴색시키는 한일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네티즌들의 소녀상 지키기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자는 한국 네티즌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백악관 온라인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에서 진행 중인 위안부 소녀상 지키기 캠페인은 오늘 92,053명이 넘게 서명을 했습니다. 목표치인 10만 명의 8천여 명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SH라는 네티즌은 지난 4일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성노예 범죄를 기억하기 위해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자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1일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네티즌들의 청원이 10만 명에 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위더피플은 청원을 제기하고 한 달 안에 10만 명이 지지하면 백악관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소녀상 철거 청원은 오늘까지 12만 5,1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청원 규모에 따라 미 정부의
정부의 정책과 주요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안부 결의안 통과의 주역인 마이크 혼다 의원은 이번 백악관 사이트 청원 대결이 위안부 진실을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했다는 후문입니다. 불법 체류자 구제 대상과 방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새로운 내용의 이민개혁안이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00만 불체자 구제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비해 최대 650만 명을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정책연구기관 내셔널 아메리칸 팔리시 파운데이션은 지난 14일 연방하원 공화당의 구제 대상 불체자 규모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은 불체자 구제 범위를 축소하고 단계적 합법 체류 신분 취득안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원칙을 내놓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불체자 1,100만 명 가운데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부여받는 불체자들은 약 440만 명에서 65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구제 대상은 미국 태생 아동의 불체 신분 부모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불체 신분 배우자, 어린 시절 미국에 온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 그리고 기타 불체 노동자 등 모두 최대 6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는 연방상원의 포괄 이민개혁안 800만 명보다 구제폭이 200만 명가량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 불체 배우자 등도 시민권까지 허용한다는 것으로 전향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스폰서나 연고가 전혀 없는 불체자 500만 명 정도는 합법 신분, 워크 퍼밋만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고 해외 여행할 수 있으나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하지는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에서 뉴욕을 향해 카풀을 하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는 차량들은 뉴욕에 도착해 버스들이 정차하는 곳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지역 조지 워싱턴 브리지 버스 터미널 맞은편 일대에 주로 하차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지역 조지 워싱턴 브리지 버스 터미널 맞은편 일대에 카풀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 버스들이 정차하는 곳이지만 카풀 차량들 역시 승객을 내려주는 곳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33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작전은 버스 통행을 비롯해 전체적인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당분간 카풀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직접 경찰관이 카메라를 들고 이 지역 차량들을 단속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카풀을 하고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는 곳은 버스 정류장 앞쪽의 노 파킹 구역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노 스탠딩 구역으로 지정돼 정차가 금지돼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카풀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한때 뉴저지 일대에서 단속을 실시했지만 서민 운전자에게 과한 조치라는 논란 끝에 중단됐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버지니아주의 주도인 리치몬드 소재 의회 의사당은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부터 한인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사당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미 교과서의 동해 병기 때문입니다. 일본 대사관 측이 동해 병기를 저지하기 위해 대형 로펌까지 고용하며 반대에 나섰지만 오전 8시 30분쯤 시작된 상임위원회 회의는 큰 논쟁 없이 순탄하게 진행돼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 2년 전 찬성 7표, 반대 8표로 동해 병기 시도가 아쉽게 무산됐던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상원 전체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원은 의원이 100명이나 돼 변수가 많은 만큼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우리의 결집된 의견을 알려야 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